네, 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군의 부패 비리를 두고 패망 직전에 월남하고 비슷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신문 제목도 보니까 군 이대로는 안 된다. 군기 빠진 장군들, 돈 먹는 무기, 골병 든 안보 뭐 이런 제목도 있네요. 방산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인지 도대체 월남 패망이 어떻게 됐길래 그러냐는 젊은 세대들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죠. 베트남을 크게 셋으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월남, 하나는 공산 월맹, 그리고 월남 쪽에 있는 공산 베트콩,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예.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이 공산 월맹에게 패배한 것은 첫째, 미국이 더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휴전하고 도망간 거. 두 번째, 전쟁을 넘겨받은 월남 정권이 워낙 무능하고 부패해서. 예. 세 번째, 국민이 안보 불감증과 사회 혼란을 계속 야기시켜서. 네 번째, 자주국방 의지가 결여돼 있어서. 다섯 번째, 미국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의존하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슷합니다만은 예. 이 중에서 어느 거에 가장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내가 진보적이다, 내가 보수 우파다라고 하는 것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일단 미국이 그 베트남전을 그만뒀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8년에 걸쳐서 1,500억 달러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몇 조 달러 될 겁니다. 몇 조 달러. 예. 굉장하네요. 그런데 전사자가 5만 명이 났습니다. 근데 미국은 당연히 발을 빼려고 하죠. 끝나지도 않죠. 돈은 엄청 들어가죠. 전사자는 늘어나죠. 또 전쟁 중에 인권 침해가 많아가지고 세계 각국의 비난이 시작되죠. 그래서 미국은 최신 무기를 월남군한테 싹 물려줍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때 넘겨받은 무기로 월남이 세계제 4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비행기 대포 할 것 없이, 탱크 할 것 없이. 당시 월남군 병력이 115만 정도로 되고요. 해군력이 세계 3위, 공군력이 세계 4위. 근데 월맹군은 몇 명이냐면 월맹군은 40만 명 정도. 신발도 없어갖고 타이어를 갖다 얇게 썰어가지고 발에다가 묶고 다녔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군사력의 차이가 나는데 월남군이 월맹군한테 질 수 있느냐. 예. 첫째, 이유는 미국이 무기를 남겨놓고 떠났는데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물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월맹군이 공격하자 좀 대응 좀 하다 보니까 바로 연료가 떨어지고 부품이 어지러운 거 없어져서 수리를 못하고 탄약도 없고 예. 전투력이 약화된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군이 싸우라고 지시하는 대로만 싸우다 보니까 독자적인 전술 전략과 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베트콩을 잡는다고 전국 곳곳에 군사력을 막 흩어놨습니다. 여기서도 잡고 저기서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거점에 군사력을 모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주요 거점은 미군하고 한국군이 지켜주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월맹군은 오히려 군사력을 주요 거점에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몰아치고 있고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군사력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군사력을 일단 모아서 월맹군에 맞서야겠다. 그래서 거점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군대를 거점별로 모으는 이동 과정에 정보가 사전에 기밀이 다 누출됩니다. 이게 군대에서 정보 기밀 누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죠.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예. 월맹군이 바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오히려 길목을 차단하고 공격 시기를 앞당기고 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베트남,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베트남의 부정부패도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심각하죠. 월남의 고위공직자, 위정자들의 부정부패, 독재 정치로 민심이 대부분 떠나버린 게 오래전이었으니까. 예. 부패한 정권과 군부 세력의 부패 때문에 병사들이 싸울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서 다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월맹군이 마지막 대공세를 할 무렵에 월남군은 한 절반 정도는 탈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군과 경찰이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밀매하고 매춘 사업도 뒤를 봐주고 직접 하기도 하고 예산을 횡령하고 무기를 밀거래하고 하다못해 그 적군에게 옆 나라에 파는 게 아니고 적군에게 무기를 팔기도 하고. 심각했네요, 진짜. 그러니 국민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네.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간첩도 있었고 좌파 뿌락치도 있었고 다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민심을 선동해서 늘 데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국민 입장에서는 타락한 정권과 군경에 시달리다 보니까
데모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다가 아예 그냥 무기를 들고 베트콩이 되러 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죠. 예. 결국 판단은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이어졌던 거고. 예. 그다음에 뭐 패망 직전에도 1975년 가을에 월남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여기서도 어떻게든 자기 당이 이기려고 부정 타락 선거에 뇌물에 마약 매춘 도박까지 선거판에 막 얽혀듭니다. 이러면 뭐 지는 거죠 뭐. 그리고 티우 대통령이 반공을 내세운 우익 지도자이긴 했는데 네.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노블리스 예. 오블리제. 예. 그랬는데 이름은 군부대 소속으로 돼 있는데 외국으로 유학 가버렸어요. 몰래. 이름만 걸어놓고. 예. 고위층 관리들의 아들 대다수가 입대한 뒤에 뇌물을 써서 유학으로 도망가는 게 그때 트렌드였습니다. 예, 이런 것이 또 당시 국민들에게 이래갖고는 못 실망을 이기죠. 줬죠. 예. 나라가 왜 여기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참 따지고 보면 난감한데 우리랑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을 먹으려고 하니까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프랑스를 쫓아냈는데 미국이 프랑스하고 짜고 개입하면서 베트남을 둘로 쪼갭니다. 그게 이제 월남하고 월맹이 되는 거죠. 남쪽을 프랑스에서 행정 관리를 하던 고딘디엠이죠. 우리로 치면 친일파입니다. 예. 네. 친일파가 대통령이 되어서 맡아요. 친일파가 권력을 잡아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 조금 있다도 군의 실세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 근데 쿠데타 정권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예. 우리하고 좀 흡사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게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짧게 끝내버렸는데 월남은 독재 정권의 친일 독재 정권의 그다음에 쿠데타 정권의 부정부패 후에 긴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예, 조금 다릅니다. 또 미군 철수 과정에서 미군을 따라 베트남을 먼저 떠나버린 사람들 다수도 네. 부패 기득권층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국민 다수가 월남군 자기네 정부군 편을 들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미군이 베트콩을 제압했으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네네. 중공이 월맹을 지원하는 걸 차단하고 월맹이 베트콩 지원하는 걸 차단하고 끊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문제는 남베트남 정부가 속부터 완전히 썩어버렸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부패하거나 쿠데타 정권이긴 하지만 공산 정권하고 싸우는 건 정말 열심히 잘 싸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월남의 좀 저 친일파 정권이라든가 쿠데타 정권도 공산 정권하고 싸우는 것만큼은 열심히 하겠지. 지들이 좀 부패를 했기로써니 예. 라고 믿었던 거죠. 아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월남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월남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국민이 총을 들고 반대로 베트콩으로 들어가서 베트콩이 되어서 싸우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예. 자, 베트남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의 군 수뇌부의 부패,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답합니다. 그 당시 한국은 왜 달랐냐 하면, 북한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제 나름대로 경제를 일으켰는데, 이 일으킨 경제를 다시 북한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어떤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있었는데 부패로 이걸 뭉그러뜨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